제가 이제 한 30분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 고용건 박사가 농수산 쪽에는 상당한 내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를 연구해서 우리가 남 앞에 쓴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오늘 우리 고 박사 요청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아무튼 짧지만은 그 SNS를 통해서 어떻게 융복합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맨 상단에 보면은 제가 집합이란 물음표, 합병이란 물음표, 통합이란 물음표, 그리고 융복합, 창조, 가치 이런 단어를 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뭐 신문이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키워드로 되는 게 융복합, 창조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국어 사전적 의미 이런 것이 과연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게 뭔가, 그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융복합 창조를 왜 하는가, 융복합 창조를 우리가 해가지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융복합은 하나만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10명이 모였습니다. 집합이죠. 집합이 갖는 의미, 그 다음에 합병이 갖는 의미, 통합이 갖는 의미, 이건 숫자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의미가 아니라 융복합은 10개의 서로 다른 분야 또 10개의 서로 다른 속성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성질의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융복합은 아니겠죠. 그래서 융복합 뒤에는 항상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창조, 또 합병 창조, 통합 창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융복합의 뒤에 항상 창조를 붙이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융복합은 단순히 더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으로 말하면 오히려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기업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대기업이 지금 융복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사람이 조금 있으면 건설업도 해요. 조금 있으면 유통업도 해요. 조금 있으면 또 뭐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융복합, 합병이라는 거와 융복합은 방향 자체가 달라요. 가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앞으로 융복합이라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하고 또 여기 하는 산업하고 융복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오히려 나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더해가려고만 해요. 더해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GDP는 높아지는데 못 사는 사람은 더 생기는 거예요. 계속 GDP 높아지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왜 못 사는 사람은 더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 융복합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동종 및 이종 산업 간에 여기도 보니까 농수산 융복합인데 더 하시려면 우리 농수축 임산물 아니에요? 그러면 농수축 임산물 융복합이 맞겠죠. 신터벌이 융복합이 맞겠죠. 오히려 하려면. 그래서 이제 물론 대표적인 농수산 융복합이라고 하는 거 다 이해 다 하겠죠. 여기는 임산물도 들어갔고 축산물도 들어갔다 이렇게 다 추구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이 가치 철학을 내놓지 않으면, 목표에 타이틀을 달지 않으면 차지잘못은 그런 분야가 다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것은 융복합 대단히 중요하죠. 또 의학과 농업과의 융복합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어느 한 분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융복합이 추구하는 가치는 모든 대한민국의 5천만이 어떻게 가치 철학을 가지고 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융복합의 목적이 하나의 어떤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이런 방향으로 융복합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동종 및 이종 간의 특히 마케팅 측면이에요.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10여 년 전에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아니면 일반 폰을 5천만 명이 갖고 다닌다고 상상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갖고 다니세요.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문이나 방송이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싸이가 말춤을 췄는데 여러분이 싸이가 말춤을 춘 것 자체를 우리가 소셜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절대 싸이가 말춤 춘 건 소셜 아닙니다. 소셜 아니에요. 매스예요, 매스. 즉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저기 카메라로 찍고 있네요. 찍어서 지금 나온 산물은 그건 매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명이 강의 듣는데 100명이 전부 각자 위치에서 각자 시각에서 똑같은 강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영상물은 10가지 100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소셜이에요. 그게 소셜이라고요. 그러니까 싸이가 말춤을 췄기 때문에 전 세계 18억 인구가 본 거 아니에요. 싸이 말춤 때문에 본 거 아닙니다. 싸이는 말춤은 매스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크크크 카카카 내 꿈꿔 잘자 이렇게 하다가 잠들어요. 이런 인생 빨리 끝내야 돼요. 이 비생산적인 거, 이 카카오톡 같은 것이, 네이버 같은 것이 대한민국을 망쳐먹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따져서는. 지금 어느 나라가 카카오톡 같은데 신도림적으로 전 인구가 쓰는 나라 없습니다. 그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비생산적인 게 아니라 SNS는 생산적인 거예요. 소셜 메신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이가 말춤을 춘 거는 매스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가 말춤을 췄고 또 방기문이가 췄고 여러분들 심지어 집사람도 췄고 7살 배기도 췄고 또 어디 가면 2만 명씩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췄어요. 싸이가 말춤 추는 모습을 보고 수만 명이 수많은 소셜 콘텐츠 생산이 없었다면 수많은 소셜 콘텐츠 소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이가 말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그거를 흉내내서 재생산하는 그룹, 또 그것을 보는 그룹. 왜 싸이 말춤만 추는 것을 보라고 그랬으면 안 봤겠어요? 다양성이 없잖아요. 싸이의 말춤이라는 도화선을 통해서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생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동영상 중에서 어느 것은 뜨고 어느 것은 안 떴을까? SNS가 된 거는 뜨고 SNS가 안 된 건 안 뜬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SNS가 아니에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담는 그릇이죠. 매체라고, 매체. 그러니까 제가 명함을 갖고 다니는 것도 명함도 매체예요. 근데 이 지금 명함이 됐던 프랑카르가 됐던 신문에 나오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내가 말춤을 춰서 전 세계 인구가 18억이 보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이 되고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건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바로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융복합 차원에서 특히 마케팅 시각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럼 왜 생겼냐? 왜 생겼냐? 그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던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 2, 3등의 신문보다도 또 1, 2, 3등의 TV보다도 더 큰 미디어 힘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가졌다는 것을 왜 5년 뒤에 이제 실감이 날 겁니다. 5년 뒤에 분명히 실감이 날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내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게 70억 인구가 바로 볼 수 있구나. 그게 됩니다. 매스미디어 시대는 콘텐츠를 누가 생산을 해요? PD가, 텔레비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산을 했어요. 근데 소셜미디어 시대는 그 콘텐츠를 누가 생산해요? 여러분이, 전 세계 인구가 다 생산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기술력이 지금 현재 유튜브보다 더 나은, 사실상 더 기술력이 더 많았던 게 많아요. 예, 다음에 카페 같은 것도 대단했던 거죠. 근데 왜 그게 전 세계로 못 갔어요? 예, 단순해요. 그냥 단순한 논리예요. 예, 오픈 마인드를 가졌냐 클로즈 마인드를 가졌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동영상을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자는 마음대로 올려라. 동영상을 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봐라. 어디서? 예, 유튜브에서. 간단해요. 제재를 안 한다면 이 말이에요. 오픈 마인드로 가져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 기업이 용달차에 실시간 중계하는 어떤 앱을 만들었다. 그럼 그 기업이 자기 기업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었다면 법령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누구나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판을 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대단한데 전부 만들 때 우리 기업용, 또 우리 회사용, 내 거용, 또 여기 농부들이 우리 거, 내 거용, 이런 걸 만들면 자요, 똑같이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가 5만 개가 있으면 5만 개 앱이 생기겠네요. 5만 개 앱 생겨서 뭐 할 건데, 이걸 누가 뒤질 건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융복합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내 거용이 아니라 소비자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카드도 보세요. 카드도 융복합이 이루어져요. 카드가 융복합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카드사와 은행과 저하고 지금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금융감독위원회에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상품이. 지금 카드사를 공급자 의미로만 카드를 만들면 여러분들 지갑에 카드가 몇 장이에요? 10장, 20장 되네요. 근데 소비자 입장으로 카드를 만들면 한 장이면 되겠죠. 한 장이면 되겠죠. 그게 안 됩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융복합의 의미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배경이 기존 거는 기존 매체나 포털 사이트 보면 저쪽이 신문이죠. 신문은 누가 봐요? 독자가 보겠죠. 텔레비전은 시청자가 보겠죠. 그리고 포털, 네이버 같은 포털은 접속자가 되겠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내가 지금 방송을 보내면 5천만 중에서 몇 명 보겠지 라고 생각으로 보내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노출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매체가 생긴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늘 생각했던 그런 무선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이제 SNS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미디어로 대우를 받으려면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 SNS를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용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망이 개방돼서 SK, LG, KT 같은 망이 개방이 돼가지고 콘텐츠, 즉 SK, LG, KT 망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을 것인가를 누가 결정했어요? SK, LG, KT가 결정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그 망이 개방된 해가 언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대한민국에 어떤 스마트폰이 됐든 모바일, 옛날에 일반 피처폰이 됐든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SK, LG, KT에 가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망이 개방돼서 누구나 할 수 있던 해가 언제냐는 거죠. 그게 2010년 1월 14일입니다. 2010년 1월 14일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SK, LG, KT 같은 데는 사실상 땅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망 하나 가졌다고. 어떠한 솔루션을 만들든 핸드폰을 이용해서 모바일로 해서 어떤 것을 만들든지 간에 그 솔루션은 SK, LG, KT에 가서 공급하는, 즉 특허권을 가져도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불과한 거예요. 콘텐츠 공급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은
네 거 안 쓸래. 그럼 그 사장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장 되면 내가 하지. 그게 우리나라 문화였어요. 결국은 2010년 1월 14일 날 대한민국 전기통신법이 바뀌면서 망은 개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011, 017, 019 쓸 때 SK는 잘 터져. SK가 왜 잘 터져요? 그거 지하실에서 터질 수 있는 주파수를 거기 준 거예요. KT나 LG는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 기지국 왜 만들어요? 내가 기지국 만들어도 지하실에서 터지는 주파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우롱당한 거야 결국은. 왜요? SK가 잘나서 잘 터지는 줄 알아요. 아니걸럼요. 여러분들 지금 뭐 SK, LG, KT가 LTE 4G만 가지고 싸우는데 앞으로 2년 정도 가면 다 알아요. 그냥 눈 감고도.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LTE 4G망에서 KT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나는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SK 또 없네요. 소비자가 분명히 이기는데요. 그 소비자가 이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LG U+가 이깁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인지도 때문에 LG U+는 그냥 제껴놔요. LTE 4G망은 기본적으로 8차선, 그래서 LTE 8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LG가. 근데 그 개념을 누구도 설명을 안 해줘요. LTE 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차선, 고속도로 8차선 LTE망은 1차선, 7차선, 2차선, 5차선. 가변차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2, 3년 정도 지나서 정말로 이제 KTX 타고 가다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LTE 4G망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8차선을 누구 준 거예요? 그동안 LG가 니네 제일 고생했으니까 가져.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데 4차선이 있어요. 이제 4차선. 그 4차선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KT하고 SK 평화롭게 놀아가죠. 이랬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4차선 갖다 봤는데 원래 2차선은 KT가 많이 깔아놨잖아요. 국가가 막 다 깔아놨잖아요. 근데 4차선 중계 그 옆에 붙었네. 그러나 SK 입장에서는 그 15년 동안 20년 동안 지하실에 터지는 주파수 가지고 잘 해먹었는데 내가 아무리 용패는 재주가 있어도 이제 이동통신 나는 끝났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SK가 경매 붙어요 안 붙어요? 약속을 해놓고 깨구섬에 4차선 경매 붙은 거예요. 그래서 1조가 넘는 돈 된 거예요. 그래서 SK 최태원이 구속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런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선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무선이라는 것 때문에 융복합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같은 업종뿐만 아니라 별의별 업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미래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SK는 LG는 앉아서 KT는 뭘 선전하고 있어요? 우린 전용차선에 전용차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KT가 왜 전용차선 얘기를 해요? 2차선 도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피자, 요거는 쌀집, 요건 뭐 이런 콘텐츠별로 전용차선 할래? 지금은 건물 안에서는 잘 먹히고 있죠. 건물에서 제일 잘 터지는 거는 누가 제일 잘 터져요? 이 건물 안에서는 KT. 왜 잘 터져요? 전용차선 잘 깔아놨거든요. 결국은 LTE 4G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시대가 오면 그거는 LG U+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G U+는 옛날에 우리가 일반 피처폰 할 때는 SK가 기지국 막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하죠. 근데 왜 다른 통신사는 안 해요? 해나면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LTE 4G망 시대는 섬까지 기지국 제일 많이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LG잖아요. 왜 해요? 미래를 보고 그 망을 가졌으니까. 망을 가졌잖아요. 그 단맛을 SK는 알기 때문에 4차선 도로에 경매를 붙여서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4차선 원래 KT 주기로 한 거 경매 붙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K는 4차선 망과 경우에 따라서 6차선까지도 만들 수 있는 망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KT가
제일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일반 전화, 인터넷에서 많이 해먹었으니까 양보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을 써도 KT가 LTE 4G망에서는 고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태생적 한계입니다. 아무튼 무선 인터넷 시대가 와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맨 밑에 파란 거로 쓴 거,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매체가 뭐예요? 기회가 불균등한 거예요. 자, 네이버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피자라고 치면 1등부터 20등까지 뭐가 떠요? 어떤 순서로 뜹니까? 예, 돈 낸 순서. 돈 낸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가서 네이버에 가서 우리나라 포털에 가서 야, 지금 뭐라고 치면 융복 가보면 신용기니 좀 뜨게 해줘. 내가 한번 클릭했다 얼마 줄게. 그럼 실시간 경매 붙이잖아요. 그럼 맨 위에 뜨면 내가 잘나서 뜨는 줄 알아. 아니걸랑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딱 일주일 만에 6,500만 원이 날라왔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1등 떠보고 싶어서. 예, 클릭할 때마다 돈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가서 구글에 가서 나 1억 낼 테니 융복합의 창조라고 치면 내 거 1등 뜨게 해줘. 그럼 구글에서 뭐라고 그래요? 막말로 정신병자 왔다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이버가 추구하는 것은 아직도 매스미디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쟁적, 협력적 담합관계예요. 거기에 와 있는 20개 업체는 협력을 했지만 20개 업체 간에는 담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오버추 광고 마냥 돈 많이 제일 쓴 사람이 1등 하도록 담합한 거예요. 누구를 농락해서? 소비자를. 그런데 여기 보면 소셜미디어 매체는 제일 중요한 게 기획운동이에요. 기획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머리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게 앞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선두가 되려면 플랫폼 서비스를 해라. 플랫폼 서비스를 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거에서 가장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플랫폼은 뭐냐?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터예요, 장터. 그냥 장터예요. 여러분 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골라서 사잖아요. 사고 싶은 거 골라서 사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마켓 들어가 보면 비교 사이트래. 사실은 자기가 빨리 팔아먹을 거를 제일 싸게 올려놨으면서 비교 사이트래. 그게 무슨 비교 사이트예요? 소비자 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농수산물 어떤 걸 만드실 때 살짝 내 걸 올려서 가장 잘 보이는 애 넣어가지고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플랫폼이 아니에요. 이미 플랫폼은 기회가 균등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의 요건은 첫 번째가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5년 후에도 구글, 페이스북, 코리아는 잡코리아 같은 게 있을까? 5년 뒤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왜 그래요? 이제 소셜이라는 게 SNS 이게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피자집 효성동 치면 피자집 효성동에 50개가 뜨겠네요. 그런데 피자집에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팔렸어. 또 머리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마 담당자가 2시간째 놀아. 그러면 파마 효성동 치면 미용실이 10개가 뜨겠죠. 그냥 뜨는 거예요. 현재 주소지가 어디고 어디 미용실이 있고 위치가 어디고. 근데 소비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와 20% 할인할게. 생일이니? 생일이면 30% 할인할게. 이렇게 리얼 넣는 게 떠야 되는 거예요. 리얼 넣는 게 떠요 지금. 당연히 그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의 양이 아니라 SNS 시대는 정부의 가치는 뭘로 따져요? 적시성과 정확성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야. 그런데 병원 쳤더니 다 떴어.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데요? 지금 필요한 거는 심장병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내과의가, 심장병 전문의가 수술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있는 의사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하더라도 현재 수술하고 있는 의사가 나를 수술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저 이건희 회장 싫어졌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료원까지 가진 분이 왜 삼성까지 못 갔어요? 그거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천향 병원 가서 먼저 응급처치하고 삼성병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SNS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시성과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5년 후에는 구글, 페이스북, 잡코리아 같은 포털은 명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PC 시대의 각종 포털이 매개장터 중개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서 꽃배달 주문해봐요. 그 꽃집 있나요? 없잖아요. 부산의 꽃집이 배송하는 거지 네이버에 있는 꽃집이 배송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중개. 그래서 그것이 직거래 장터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 직거래 장터인데 그 1:1 직거래는 장터란 말을 쓰면 안 돼요. 1:1이잖아요. 1:1로 한 게 무슨 장터예요. 그래서 1:1 직거래 장터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SNS 장터가 오는 거예요. 그 SNS로 묶어줘야죠. 그 묶어주다 보니까 채널이 필요한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채널이 있고 텔레비에 OCN 틀면 영화 채널 아니에요? 그 OCN 틀어놓고 왜 뉴스가 안 나와?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YTN 24번 보면서 왜 영화가 안 나오지? 야 이놈의 채널은 영화도 안 나오네.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SNS 채널이 될 거예요. 이제 묶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다 뭐 잃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플랫폼의 요건은 반드시 아시라. 여러분이 하는 장터에서 정말 장터의 주인으로서 시장 주인으로서 1등이 되고 싶으면 내가 참외 농가에서 1등이 되고 싶고 또 피자집 뭐 이런 판매에서 1등이 되고 싶으시면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을 이 플랫폼 요건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나만 피자집 장사하는 게 아니다. 나만 뭐 하는 거예요? 성주 참외 농사 짓는 게 아니다.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다. 대한민국에는 성주 참외 농가가 5만 농가가 있어. 5만 농가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소비자가 적시에 성주 참외 사게끔 만들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기회가 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 성주 참외를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다. 나만이 유기농 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나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SNS 사업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균등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안 되면 플랫폼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기요 플랫폼입니까? 아닙니다. 또 배달의 민족 플랫폼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앱이에요. 우리가 PC로 보는 웹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앱이에요. 그냥 플랫폼이 되려면 기회가 균등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리어러가 돼야 돼요. 리어러가. 세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로컬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각종 특정 업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이트 하나하나가 그냥 앱이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오는 5만 개가 2만 개 업체가 자기 상황에 맞게끔 경제 상황에 맞게끔 리얼로 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해야 돼요. 누가 먼저 뜨고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1등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하고 리얼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3,516개 읍면동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컬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는 게 소셜 네트워크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게임하는데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게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재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축된 게 바로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매스미디어보다 더 큰 미디어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여러분이 더 큰 미디어 가진 거예요. 이제 뭉치면 매스미디어 이깁니다. 그래서 1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제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출신인데요. 그 대소면 음성이 고추 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제가 태양초를 40근을 말렸어요.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내가 태양초 40근 말린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알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
뭘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올리면 돼요. 근데 태양초를 말린 사람이 전국에 4만 농가가 있어. 어떠니 각자 올렸어. 각자 웹에다, 각자 뭐 카페다, 각자 뭘 올렸어요. 그럼 소비자가 그걸 다 뒤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공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스마트폰에서 사고팔고를 정하자는 거예요. 사고팔고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리면 홍보를 각자 해야 되지. 4만 명이. 그런데 사고팔고라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우리 농산물을 리얼로 올리고 싶은 사람 거기다 올려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 올려달라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사고팔고라는 채널로 들어가면, 그리고 검색어는 태양초, 지역은 음성. 아이고 음성의 농가가 태양초 올린 사람이 6명 있네. 야, 올렸죠. 야, 협력관계에 분명히. 그런데 나는 태양초 2관을 5,000원에 판대. 요 사람은 태양초 했는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집에는 부모님 봉양 잘하라고 30% 더 할인한대. 야, 이런 거는 뭐예요? 경쟁관계란 말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경제 여건에 맞게끔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융복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콘텐츠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실시간 정보를 올리고 그걸 실시간 검색을 하고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자 웹이 있고 각자 앱이 있고 또 각자 카페가 있고 그걸 누가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만들어서 해보자. 그럼 그 채널에 올리면 홈페이지도 필요 없고 앱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공간 없는 장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시키지 않아도 융복합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맞거든요. 생태계죠. 생태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SNS 채널의 이해는, SNS 채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다음 장으로 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채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채널과, 제가 이미 조선일보와 연대를 해가지고 제가 한 달을 시운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면 부동산 매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부동산 매물 나와요 안 나와요? 모든 광고 밑에 전화 있어요 없어요? 다 전화번호 다 있어요. 그 전화번호 옆에 또 QR코드까지 있는 사람 있어요. 재밌어요. 자기 전화번호가 바로 자기 주소예요. 여러분들 카페 만들 필요 없고 또 홈페이지 만들 필요 없어요. 그 전화번호가 바로 URL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앱을 깔고 제가 이제 그 솔루션을 일본에서 투자받아서 개발을 완료한 거예요. 예, 한국에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특허를 가졌어도 그래서 일본에서 투자해줘서 전화번호 URL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왜 www.점이 왜 필요해요? 각자 전화번호 다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가 바로 URL이에요. 그러니까 SNS 채널을 열고 제 전화번호 010-6742-8142 딱 치면 저에 대해서 인사말, 특허권 보유현황, 뭐 제 경력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영업사원이야. A라는 삼성생명의 봉천동에 있는 영업사원이야. 명함 줬어. 명함에 전화번호 있네요. SNS 채널에서 그 전화번호 치면 그분이 무슨 보험을 어떻게 파는지 다 와 있어요. 우리가 왜 앱을 만들었고 왜 웹을 만들었어요? 왜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수많은 접속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채널은 자기 전화번호로 채널화 시켰고 연합 채널은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요,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뭘로 하려고 그랬어요? 사구팔구. 근데 사구팔구를 딱 검색함과 동시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농사꾼이 400만이 있으면 400만 전화번호가 그 밑에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하위에 다 뜨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전화번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오이 2간 2,000원에 드립니다. 거기 써져 있네. 그 전화번호 터치 쓰는 순간 그분이 올린 게 10,000개라도 10,000개 다 떠요. 즉 협력적 경쟁관계만이 융복합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융복합 하는 이유는 가치 때문에 하는 건데 보통 융복합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융복합 했어 라고 하면서 뭐만 만들었어요? 협력적 담합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
삼각관계로 끝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예, 소비자요. 그런데 소비자는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절대로 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으로 성공할 줄은 모르지만 조금 성장하는 듯 하지만 왜 자꾸 사장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장터는 협력적 경쟁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융복합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이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KT하고 연합을 해서 12월 1일 날 제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신문에도 보면 유선방송 이제 무료로 유선방송 볼 수 있다. 오늘 신문 본 거 보신 분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막걸리요 CJ 헬로비전이 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 전국이 이제 들끓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무료로 종편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말에 가면 우리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TV, IPTV를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자제분도 있겠지만 따님이 택시 타고 그런 게 융복합이에요. 택시 타고 딱 가잖아요. 가다가 뭐 택시 안심기가 그거 아니에요. 엄마 나 택시 탔어. 동영상 보내면 텔레비에 떠요. 그 동영상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이에요. 방송통신 융합이에요. 내가 농사 지면서도 막걸리요 그런 게 완 채널 다 컨텐츠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KT 가맹된 730만 가정에서 리모컨으로 88이 딱 누르면 여러분이 농사 짓던 거 3분 동영상 올리면 730만 동가에서 여러분이 농사 짓는 동영상 볼 수 있어요. 뭘로 봐요? 텔레비전으로요. 채널은 하나예요. 왜 채널이 많아야 되는데 스마트 시대에 여러분이 포털 하나에 들어가면 뉴스도 보고 게임도 보고 다 하잖아요. 이제 방송도 완 채널 다 컨텐츠 방송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만들고 있는 게 잃어버린 곤충 백선. 아직 없어진 거죠. 없어진 곤충 백선.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정확한 제목은 사라진 곤충 백선, 사라진 동물 백선, 사라진 그 식물 백선, 뭐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88이에 들어가서 사라진 동물 백선에 들어가서 뭐 하다못해 뭐 호랑이가 뭐 하는 모습 하면 그게 뜨겠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시대. 그래서 연합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이는 연합 채널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것 마냥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4989요. 그 제일 좋은 번호라 4989를 일반 거로 안 하고 저도 농사꾼 자식이기 때문에 4989를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오이 치면 오이를 농사진 사람이 자기가 올려야지 제가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다 컨텐츠 방송인데 제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남겨보세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SNS 채널 1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6가지 특허가 융합이 된 건데 제가 12년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만 7년, 헌법소원만 4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었어요, 제 가슴이. 그래서 아무튼 헌법소원만 제가 4년을 했고 장장 소송만 7년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보신 분들 일면에 7년째 SK 소송 중인 S라는 사람 나온 게 있는데 제 뒤통수가 나왔어요. 앞만 나오면 좀 얼굴 팔리니까 뒤통수 나와가지고 그래서 7년간 소송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연대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농수축 임산물에 대한 정보를 4989라는데 잘 깨끗하게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잘 올려주는 게 역할이고 저는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을 스테이션 역할이라고 그래요. 자,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융복합의 주도가 아니라 융복합은 주인이 없어요. 원탁회의요. 우리가 원탁에서 원을 돌다가 계속 뛰면은요 처음에는 누가 1등으로 뛰는지 알아요. 근데 50명이 원에서 뛰어보세요. 나중에 온 사람은 누가 1등이야?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데는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은 1등도 없고 꼴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톱니바퀴로 제 역할을 잘하는 거. 조금 잘한다고 해서 정치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국회의원 공천도 받아봤지만 국회의원 출마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게 융복합이에요. 그러니까 융복합은 따로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정보지가 됐던 마케팅 차원이니까 생활정보지가 됐던 포털이 됐던 쿠폰 인터넷에서 전단지를 뿌리던 전화번호 콜센터가 하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제 특허로 다 만든 게 한 가지만 하고 이제 할게요. 지금 꽃배달집 전화가 왔어요. 꽃배달에서 막 꽃집에서 막 만들다가 일반 전화가 울렸어요. 그래서 장갑을 빼고 뛰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럼 그 꽃집 주인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왜? 오늘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거 100만원짜리 놓쳤는지 10만원짜리 놓쳤는지 모르잖아요. 그 알량하게 그 착신 서비스하고 돈 받아먹는 게 우리나라 통신사들이에요. 그래서 릴레이 콜센터를 만들었어요. 세 사람이 릴레이 하도록. 그래서 꽃집 주인이 제 솔루션으로 SNS 채널에서 꽃집 배달 3366으로 자기 정보를 넣고 전화는 어떻게 해요? 일반 전화. 두 번째 전화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핸드폰. 세 번째 전화는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딸내미. 그러면 일반 전화 안 울리면 누가 울려요? 핸드폰이 울려요. 그냥 그걸 리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 잠깐 어디 가느냐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누가 오면 그 사람 전화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걸 이동통신사 가서 바꿀 필요 없어요. 그걸 릴레이 콜센터라고 그래요. 그럼 릴레이 되잖아요. 그러다 나도 바빠서 못 받으면 딸내미가 받았네. 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꽃집이래. 꽃 10만원짜리 배송했네. 콜센터 같으면 2만원 띄었네. 그럼 딸내미가 엄마 나 꽃 하나 중개했으니 2만원 줘. 뭐 용돈 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융복합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융복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 그건 융복합 아니에요. 융복합한 결과물이 세 사람이 뭉쳤더니 너 얼마 서비스 받지? 나 4만원. 너 얼마 받지? 4만원. 너 얼마 받지? 4만원. 여기도 4만원 받는데 그 4명이 융복합해서 소비자에게 서비스한대. 16만원 받을래. 그건 융복합 아니에요. 왜 융복합 하는 거예요? 융복합은 뭉치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융복합이 되면서 비용이 올라가고 효율이 떨어지면 융복합 하지 말아야죠. 각계전투해야지. 그러니까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홍보 마케팅 수단, 마케팅 차원이니까 홍보 마케팅 수단의 융복합을 통해서 그래서 융합하다. 그래서 하나보다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융복합 해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 분석인데 뭐 포털 사이트, 상가로 책자, 114 안내, 생활정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14를 걸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쁜 그 여성분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안내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경희대학교 주변인데 한정식집 좀 알려주세요. 이따 우리 회식을 할 건데. 그러면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건 사람은 정보 이용료 통화요금 냈어요. 그럼 그분은 어느 집을 알려줄까요? 누구를 알려줄 것이에요? 이 컴퓨터 단말기 앞에 쫙 앉아 있었는 그 여성분이 누구를 알려줘요? 돈 내는 집이 돈 내는 집 알려줘요. 그거 그냥 아니에요. 그걸 124 우선 안내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게 작년에 4,800억을 벌어먹은 거예요. KT가. 재밌잖아요? 그 집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화 신청할 때 이석재 회장한테 이건 수없이 뜯어야겠어요. 자, 전화 신청할 때 공개, 비공개 해요, 안 해요? 저 전화 신청 그 부하직원만 시키지 마시고 직접 대표님이 직접 가서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신청서 안에 뭐라고 돼요? 공개. 자, 공개라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네는 해먹고 앉아있어. 그 공개된 정보 우리한테도 달라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그 400만 개 DB를 주면 우리가 장사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걸 팔아먹고 앉아있잖아요. 그거는 정보 공개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 안내 서비스라고 해서 60만 원 평균 냅니다. 그래서 80만이 가입시켜서 4,800억의 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KT가 그런 게 없었으면 이동통신 제일 짜그러드니까 망했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털 사이트나 상가로 책자나 124 안내나 생활정보지 이런 것은 이미 리얼이 안 되잖아요. 리얼 타임 안 되잖아요. 나 그 광고 나갔는데 잘못돼서 그거 좀 바꿔줘. 그거 다시 인쇄할 건가요? 수만 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얼어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정식성과 정확성, 그래서 SNS로 갈 수밖에 없다. 그 SNS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융복합으로 모아주자. 김치는 김치로. 그럼 김치는 대한민국에 4만 김치를 만드는 사람이
김치 정보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어따? 예, 김치 채널 7373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과는 이빨 치료, 그리고 종합병원은 치료.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 지금 심장수술, 의사 대기 중, 효성동 이러면 대기 중인 의사가 뜨겠죠. 그래야 그 병원 가야죠. 왜 병원을 찾아서 헤매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아무튼 플랫폼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플랫폼은 내게 아니에요. 플랫폼은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개개인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정부 소비자 측면에서도 아무튼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일보에 1년 365일 여러분들이 한 개 면이 나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에 제가 광고 나가면 광고비를 제가 내요, 안 내요? 제가 돈이 얼마나 있어서 1년 365일 전면 광고 칼날 내겠어요. 예? 여러분들 보면 이걸 깨야 돼요. 광고는 광고주가 낸다.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주식시세표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데 주식시세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두 개면 있네요. 그 두 개면 값은 누가 내요? 스폰서? 또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주식회사 코스코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코스코민인데 광고비로 돈을 보니까 아니걸로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같은 신문사가 돈을 내고 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 주면 콘텐츠 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이 있듯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잘 빨리 서둘러서 저런 채널을 활성화시키면 저 채널을 안내하는 면이 나가요. 저 면이. 그러면 중앙일보 200만 독자가 있다면 200만 독자는 신토부리 SNS 4989 쇼핑 소통 채널에서 4989 감자 음성, 이게 신토부리죠. 그러면 음성을 보죠. 근데 우리 고 박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 이거는 뭐예요? 오프라인적인 플랫폼이에요. 그 오프라인적인 플랫폼 아무리 신이라도 거기에 4만 명이 진열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플랫폼 안에 10명이 들어왔다. 그 10명의 이벤트 행사 때문에 4만 명이 왔다. 5천만 원 어디서 봐요? 자기 집 안방에서 4989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이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 없는 상태에서는 무한이잖아요. 무한대.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신토부리 SNS 채널 4989 쇼핑 소통 채널이라는 게 이제 나가고, 요게 하나가 되면 계속 이제 무한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되고 저도 발전되고 여러분도 발전되는. 초등학생 같은 사람도 그 괜히 물어보면은 머리에 뭐도 안 맞는 사람이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그게 창조예요. 엄마 줄말이 사자가 줄말을 어떻게 사냥해? 야 인마 쓸데없는 거 왜 물어봐. 그 순간에 걔는 창조가 깨진 거야.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가져야 돼. 이제 초등학생이 일으키고 왔을 때 저는 해요. 지금은 뭐야? 동생한테, 자기 아는 친구 동생한테 헌책을 주고 싶으면 카카오톡 가지고 크크크카카 너 잘 있냐? 야 나 저 5학년 되잖아. 너 4학년 책 있는데 너 동생 요번에 4학년 되지? 너 책 줄까? 아니면 말고 크크크카 잘 자. 이러고 끝나겠죠. 그게 소통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 초등학교 내일 모레 입학 시즌이 다 왔는데 초등학교 헌책 주고받기 SNS 채널 하나만 좀 만들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갈 필요 없어요. 저한테 오면 돼요. 이건 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 3월 5일에 입학하니까 0305 이거는 대한민국 초등학교 헌책 주고받기 채널입니다. 그래서 헌책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올리고 헌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서 검색하세요. 그걸 어떠세요? 중앙일보 전면 광고에 내보내죠, 저희들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중에서 헌책을 주고 싶은 사람 갖다 올리면 돼요. 사진도 찍고 걔는 뽀샵 처리도 잘하잖아요. 올리면 돼요. 그리고 내리면 돼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예, 이거 먹고 살아요. 싸이가 말춤을 췄어요. 예, 말춤 춘 사람은 얼마를 벌었어요? 예, 176억의 음원값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운영해서 18억 인구가 들어오도록 한 유튜브는 얼마 벌었어요? 예, 1조 2천억을 번 겁니다. 그 1조 2천억을 벌어서 싸이에게 고알량한 176억 준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너나 좋다고 싸이가 176억 벌었다고 막 난리 못까지도 쳐요. 예, 그런 엔진을 한국이 가졌다면 1조 2천억은 어디로 떨어졌겠어요? 예, 한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도 세력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뭐는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의 농산물마저도 217개국의 농산물마저도 사구팔구 잘하는 채널에 들어와서 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콘텐츠에 우위가 되면 여러분이 진 농사가 미국 사람도 사 먹어요. 거기는 바로 스마트폰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진정한 이제 마당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융복한 물건을 만들 것인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여되면 이미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터미널 사업으로 끝나고 여러분은 스테이션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부트럭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113번 노선이 돈을 벌어. 그래서 113번 노선을 사. 어휴 80번 노선이 돈 벌어. 80번 노선을 사. 그 스테이션에 사업에 손대는 순간에 터미널 사업은 망한 거예요. 왜? 조작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조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 채널로서 터미널 사업으로 저는 끝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만들어 놨으니 그 터미널을 어떻게 이용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어떤 걸 중복합을 시키든 여러분이 시켜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앞날에 발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SNS 채널 3366에서 꽃배달하고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서 시키지 마세요. 요거 조금만 제 장사하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SNS를 3366에서 꽃배달하고 CGV 영화 계약 우리가 했습니다.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오늘 어디 갔다 왔지? 카페베네. 그 다음에 BBQ. 이 네 가지를 먼저 갑니다. 그래서 꽃배달을 하고 웬 꽃배달과 BBQ가 만나나? 아니고는 그게 융복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꽃배달하고 BBQ, 파리바게트, CGV 영화, 또 하나 뭐냐? 카페베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희들이 그거 공짜로 줍니다. CGV 영화권 공짜로 줍니다. 왜? 네이버에서 꽃배달 10만원짜리 하면 4만원 뛰니까. 나는 안 뛰어 그거. 안 뛰니까 그 돈 가지고 영화권도 주고 다 줘도 돼.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오늘 카페베네를 마지막으로 완성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CGV는 계약이 이미 끝났고 파리바게트 끝났고 오늘 마지막으로 카페베네를 아침에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설명회를 마치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융복합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그래서 ICT를 뺐습니다. 왜 ICT라고 해요? 음식점도 융복합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융복합은 ICT에 국한된 게 아니다. 융복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다 융복합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죠. 너무 훌륭하셔. 아니 되게 집중 있게 들으셨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으시죠. 지난주에 중국이 그 우리나라 삼성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을 폐쇄시킨 이유가 뭐 국가 전복을 지키고 화약을 제조하는 테러 때문에 이런 SNS를 막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 대처 말고 우리 신선생님이 갖고 있는 대안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도요 카카오톡 같은 건 막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약을 막듯이 지금 우리가 부부 동반해서 가족이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4시 밥 먹으러 가도 핸드폰을 다 보고 있어요. 뭐 하나 보면 자기 친구하고 크크크 카카카 하다가
가족끼리 대화를 못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SNS라고 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가치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비생산적으로 그렇게 하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은 10원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친구야 내일 모레 우리 어머니가 생신인데 500만 원만 꿔줘.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또 몇 사람한테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틀 뒤에 대한민국 캐피탈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다 쏟아질 겁니다. 돈 쓰라고. 결국은 뭐냐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카카오톡 안 합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객 DB를 수집하는 엔진이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 채널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실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카카오톡 앞으로 우리가 3,200만 4,000만 이렇게 쓰면은 그 고객 DB는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그분이 1년 동안 무슨 단어로 가장 많이 했는가 그 결과물이 나오면 3조 2천억 정도에 팔 겁니다. 간단해요. 머니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걔들도. 그러니까 그 머니게임 하는 것은 여기서 좀 끝내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왜 저 둘이 막 주고받는 게 자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김정일의 넷째 마누라로 알고 있는 유럽의 학생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올렸으니까. 카카오톡 주고 자기네들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걸 무심코 접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인지 알죠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는데 김정일의 넷째 마누라라고 올린 사람 있어요. 그거는 메신저도 아니고요 미디어도 아니고요 모든 거는 팩트가 근간이 돼야 돼요. 저는 팩트로 하자. 그래서 팩트가 없는 이런 소셜은 죽은 거다. 그거를 걔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은 거예요. 더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0만한테 메시지 SMS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집단 소송해서 그 기업 망하게 해야 돼요. 그런 업체가 나올 때 대한민국이 진짜 올바로 씁니다. 집단 소송 분명히 생길 거예요. 롯데마트가 이런 데가 200만한테 잘못 보냈다가 변호사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200만 꼬셔가지고 집단 소송해. 이 한 사람한테 10,000원씩 배상하라. 200억 배상해야 됩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 안 보냅니다. 그게 9월 1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질문 또. 엄청 진지하시네. 자, 박수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